처음 뵙겠습니다. 원기 106년 6월 17일 목요일 부타원님과 함께하는 정전 마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드립니다.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응감지, 법률 응감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대소유무 이치를 챙기며 상대와 시비에 굴리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자칫 상대의 언어에 속아 대소유무 이치를 챙기지 못할 수 있는 순간에 상대의 말도 대소유무 이치로 받아들이며 진리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매 순간순간이 경계이고 경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바라보며 마음을 챙길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부타원 이형훈 스승님의 정전 마음 공부로 강한 힘을 마음에 담아가 실생활 속에서 원만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법동기들과 소중한 시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스승님의 강한 대소유무이치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강한 이치로 대소유무 이치를 챙길 수 있게 가르쳐 주실 보타원 이형훈 스승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아연님 설명 기도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강한 대소유무이치. 대소유무이치. 진짜 그 대소유무이치의 힘은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거를 어제 이제 서울에서 우리 윤미성 정도님이 공부하신 얘기를 듣고 놀래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빠지고 이치를 챙겨가지고 일을 처리하니까 일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걸 느끼면서 이치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난 게 나도 막 이치가 갑자기 미성정 도발을 듣고 난 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네. 자, 오늘은 우리 정덕인 아나운서께서 원문을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일기기재하면 파란 고해의 일체생령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되어 있네. 신기하게도 일기기재에서 공부하고 나면 경계를 따라 있어진 그 감정들, 묘유, 파란 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 원래 없는 진공자리로 인도한 것처럼 나와 그 경계가 분리되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묘한 일기기재의 유력이다. 담아연님은 일기기재 하고 나면은 감정이 더 쌓여가지고 파란 고예요. 감정들이 가벼워지고 만나져가지고 광대무량한 낙원이요. 일기기재 하고 나면 둘 중에 어디요? 저는 일기 기재하고 나면은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주착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돼서 저는 낙원의 그런 마음으로 다 가고 있어요. 파란 고예였다가 기재하고 나면 주착심이 보이고 놓여지면서 낙원으로 가더라. 야, 일기기재가 위대하네.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떻든가요? 혹시 기재하고 나면 뭐 마음의 느낌이? 그냥 하루가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합니다. 하루가?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일기기재하고 나면 하루가 편안해요? 네. 기재를 해도 안 해도 뿌듯합니다. 편안하신갑지? 뿌듯하고 네. 뿌듯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박수씨. 우리 성정통님 어떠신가요? 일기기재를 하면 일단 이제 제 마음을 바라보게 되니까 요란했던 그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마음들이 쫙 보이면서 이제 일단 다 기재를 하고 나면
그걸 알아차리니까 이제 감정들이 이렇게 쫙 가라앉더라고요. 감정이 그 막 살아갖고 막 벌떡벌떡 뛰었던 그런 것들이 마음들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탁 가라앉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 위력 때문에 일기를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기를 기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기재를 하니까 형형색색 마음들이 다 보이고 네. 또 그 찬란했던 감정들이 싹 가라앉더라. 유력이네. 한재훈님은 어찌셨어? 그러게요. 제가 그 13일 날, 문학소녀. 예, 권사님 그 강의를 듣고서 다시 이제 일기를 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 오늘까지 이제 계속 일기를 기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파란 고해 속에서 살았나 보이더라고요. 손잡았어요, 셋이. 셋이 진짜. 손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이 이게 지금 우리 공부도 그렇고 이게 결국 이 일기 기재를 하면서 스스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놓고서는 혼자 난리 버릇을 쳤어요. 오마이갓. 잠도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면 밤을 홀라당 이렇게 새우니까 그 시간에 이제 계속 연말을 했어요. 내가 야. 어떻게 살았구나. 다시 이제 추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이 갑자기 목에 걸리. 아주 그 말씀 중에 일기 기재를 해서 속으로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그 권사님 표현을 빌리자면은 속으로 그냥 원리를 들이대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기재를 해서 속으로 쳐들어가는 법을 들이대는 그 공부를 했으면 됐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안 하고 그렇게 파랑고에서 살았는가 그것이 보여지더라. 이건 진짜 이건 대단한 말씀이요. 어쨌든 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큰 힘이 되겠어요. 네. 자, 우리 대성님은 기재하고 나면 어때요? 기재하기 전에는 요란했던 내 마음이 내가 어디 때문에 요란해졌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시기가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일기를 기재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잘 보이는 것 같고 일상에서 그냥 지나갔을 때보다 경계를 알아차리니까 이것도 경계였구나 이것도 경계네 근데 그 옛날에는 그냥 기운이 통하네 이것도 다르게 솔선 원리로 이렇게 와서 닿는 그런 느낌이 요즘에 기재하면서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다. 그래, 기재를 하면 그렇게 다 보인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못 보는 거. 특히 내 속을 못 보는 거. 이게 큰 문제잖아. 근데 기재에 오면 보이고 알겠더라. 중요한 얘기요 이게. 우리 덕이님 어째요? 기재하고 나면 이제 일기 쓰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일 처리를 대소용 위치로 잘했을 때는 힘도 이제 있으면서 일기 기재를 하면 뿌듯하죠. 만족감도 많고 큰일을 했구나.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겼구나. 이렇게 하는데 놓쳤을 때도 일기 기재하면서 그 앞에서는 비록 내가 큰 소리를 치고 나 잘났다고는 했지만 기재를 하고 보면은 솔직히 내 실수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걸 보이기도 하면서 한 번 써, 두 번 써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니까 힘도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이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복잡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많이 몸도 아프고 체해가지고 몸도 아프고 이랬었는데 일기 기재하고 난 뒤로는
그냥 기재하면서 그냥 스르르니 녹으면서 응. 내가 언제 그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기재를 했는데 스르르 녹더라. 기재만 했는데 왜 스르르 녹냐고. 그 참 유력이지. 기재의 유력. 그러니까 기재를 해보지 않으면 이 맛을 모를 것 같아요. 모르지. 네. 몰라. 네. 그리고 자유로워지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꼭 일 처리를 잘해서만이 기재도 되지만 일 처리를 또 놓치는 경우 미비하게 했을 때도 일기 기재를 하고 나면 다 보이고 그 기재건에 대해서 뭐를 놓쳤구나, 뭐가 중요한데 뭐가 내가 여기서 못했구나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힘이 하나부터 두 개부터 이렇게 붙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기재를 안 하면 내가 뭘 잡았구나, 뭘 놓쳤구나, 어디에서 걸렸구나 이것을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상대방 탓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상대방 바깥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안으로 쌓이는 게 없는데 놓쳤네? 잡혔네? 여기서 걸렸네? 다 보이니까 이게 내가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기 기재를 하고 기재를 할 때 원리를 들이대는 법력이 거기서 생겨나고 그렇게 공부하는 공부인들이 있는 교당이 진짜 대단한 교당이요. 오늘 또 나는 교정지도 받으면서 1번 우리 교당은 공부하는 교당. 우리 교당의 캐치프레이즈는 1번 공부하는 교당이다. 공부하는 교당. 요거를 막 강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공부 빠지면 이건 완전히 시체네 이거 교당이. 조금 더 몇 번 더 강조할 걸. 자, 또. 늘 놀라게 되는 신비한 일기 기재의 위력, 일기 기재하고 나면 저한테서 떠나가 나무 일처럼 아주 오래된 옛일처럼 돼버려요. 경계를 대할 땐 그 폭풍우 속에서 그 일이 제일 큰 일이고 충격이었지만 경계가 지나고 나니 다른 면으로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일 수 있겠다 싶어지네요. 진짜 경계를 겪을 때는 죽을 마시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 치면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파란 고해인데 오메 세상에 기재만 하고 나면 그 폭풍우가 떠나가네. 남의 일처럼.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옛일처럼 돼버리네. 그렇게 죽을 것처럼 괴로웠던 경계가. 그리고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게 우리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겪을 때는 그것이 전부고 무겁고 힘겹고 죽을 것 같았는데 겪고 나고 공부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내가 왜 그렇게 잡고 있었을까. 맞아. 그것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정전을 보고요. 놀라는 부분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뜻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일기기재인데 당일의 시비 제복 결사 취사의 능력 얻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어느 경전에 또 법으로 일기법을 제시한 게 없어. 진짜 정전은 놀라워요. 또 그 몇 줄의 악담으로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기분 잡치고 마는 정도일 수 있는데 참 욕먹는 게 서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았구나. 새삼 알아집니다. 다마이언님은 이제 서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이렇게 해야 힘이 나고 좋지. 누가 악플을 달아가지고 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를 짓밟고 그럼 어때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막 그 남편이 하는 거에도 마땅치 않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편이 하는 것을 내 주장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편에게 강요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늘 시비만 생기고 남편이 제가 하는 일에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예전에 남편이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서 남편을 그렇게 내 맘대로 분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나에게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게 그냥 들어지고 그냥 받아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대단한 힘이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또 예전처럼 했다라면은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기는커녕 그 다 때려 집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올라와요. 안고 말지. 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의 그런 말들도 그냥 대소음으로 가지더라고요. 네. 엄청난 힘이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제 그 마음공부 강의를 해보면은 정말 그 강의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데 강의 끝나고 나서 반응 없지. 네.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거를 강사들이 수도 없이 겪어요. 반응도 없지, 알아듣지도 못하지, 그리고 뭐 인사말도 없지 이러면 비참해요. 강의해놓고.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속아야 되는데 반응에 속는 거예요. 반응에 강의해놓고 공부인들 반응이 어쩐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반응에 속지 마라. 감흥이 중요하다. 뭔 말을 해도 어떻게 강의를 해도 느낌들은 있어. 감흥. 그쵸. 그 반응과 감흥의 차이가 커요. 근데 감흥은 뭐냐? 느낌이기 때문에 신앙이에요. 그냥 강의 자체를 신앙하고 반응이 있든 없든 둘 다 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또 한 번 공부했고 또 아무도 반응이 없어. 공부하고 나한테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 뭔가 충만해. 그러니까 혼자 강의를 해놓고 혼자 깨달은 게 많아. 네.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명도 반응이 없어도 내가 좋으니까 다 좋은 것 같은 거야. 그것도 느껴요. 이제 해보면 알아. 그래요? 그래갖고 강의가 만만하지 않은 공부입니다.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인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안 해도 돼요. 아니, 그게 다 이래도 저래도 본인 공부요. 본인. 그러니까 해놓고 또 공부하고 해놓고 또 공부하고 이런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지도 않는 강의를 벌써 지금 몇 번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요. 하고는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사당하면 어떡하나. 보타원님은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각가지 분별들을 막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머릿속으로 분별을. 그래. 그리고 보타원도 곤타원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만 할 뿐이지. 그래도 엄청 잘하시는 것 같고. 정전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지 본인들은 정말 뭐가 없어요. 정전 원리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근데 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성장을 많이 가져오는가. 그걸 봤을 때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죽겠으니까 또 연말을 하고 또 강의하기 직전까지 연말을 해.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지 사람이. 그 부담 때문에. 그래서
힘겹고 부담스럽고 반응에 민감해지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성장하니까 하는구나. 그래도 배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2번 하시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은 잘하실 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신입생 교육시킬 때 처음 만나는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저한테 바톤터치 해준 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주 그분이 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완성된 걸 봤잖아. 몇 년 하시던 분이라. 그래. 그걸 보고 나도 별 의심을 안 했어. 뭐 저 정도는 맞아 하리라. 막상 올라가니까 눈앞이 머릿속에 하얘내져.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서 이경련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니네. 그러고는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하고 그 이후로 그거를 이제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요. 아 저분은 막 절망을 엄청나게 하다가 아 저분은 완성된 분이었어. 그래 나름의. 맞아. 나름의 완성된 부분의 걸 내가 보고 병할기도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했으니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내 나름대로 이쪽을 해서 그 신입생들로 맞아. 1시간 동안 막 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만 좋아. 반응도 없는데. 그렇죠.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 커져 그럴 있지. 수 있는 그래.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 그러니까 저분들은 완성된 분들이야. 완성이 안 어찌 되었어. 보면 어찌 보면 그렇단 말이니까 저분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리고 강사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해놓고 나서 후회되는 점이 있어갖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할 것,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것, 이것이 항상 남어. 할 때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첫 강의를 시작할 때 거울 보고 연습하고 좀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거울을 많이 보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막 처절하게 깨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정도면 하지 이랬거든. 그래요. 맞아요. 너무 하는 것은 참 쉽게 보이는데 내가 막상 하려면 그렇게 힘겹고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난 못해 이제 뻗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래갖고 현덕교무님한테 못한다고 얘기하고 현덕교무님은 금방 할 거잖아. 진짜 가려고 했어요. 뛰어가려고. 그렇게까지 힘들더라고요. 그래. 힘들어. 힘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스타 강사는 그 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네킹을 세워놓고 연습했다잖아요. 마네킹을 사다가 한중으로 집에 세워놓고 걔들 보고 막 연습을 할 거예요.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 강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 맞아요. 못 하겠다고 뻗기도 하고 절망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고뇌를 하고 막 그러면서 강의 한 편이 나와. 그러니까 강사들 말에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강의를 해보려고 하니 강사들이 달리 보여.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남편 교무님께 존경스럽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 안 맡아봤으면 남편께서 당신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일생 평생 들어보겠어요? 진짜 달리 보이더라고. 달리 보여가지고. 그럼요. 어찌됐든 이번에 뭐 큰 탓이라고 힘참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 죽어요. 또 읽어봅시다. 사회 곳곳에 해고 노동자 구속 수감되는 운동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으신데 인터넷상에 몇 줄 나쁜 평가 달린 것 같고 뭐 큰일이나 난 것처럼 유난 떨었나 싶은 마음도 살짝 드네요. 하지만 크고 작고 없이 각기 자기 경계에서 나오는 각자의 그 마음으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도 이제 막상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억건만 원을 공부해서 악풀도 선풀도 다질리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건만 원으로 채를 잡으려고 모든 평가 악풀을 아예 안 봐버리거든. 그래야 그리 말려 들어가지를 않고 그 억건만 원으로 힘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안 보니까 안 보면 안 휘둘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악플에 민감해요. 악플. 그래가지고 그 일기 기재를 한 주인공이 악플 때문에 큰 죽을 만큼 파란고해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악플로 그렇게 힘겹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회의 그 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악플만큼 아프겠어요. 이분들의 아픔은 더하지. 그리고 구속 수감되는 사람들의 고통, 악플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악플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내가 아플 만큼 아파보고 고통스러울 만큼 고통스럽게 겪어야 그 마음이 만나지지. 공짜가 없어. 그래서. 근데 해고 노동자 구속 수감되는 이분들의 심정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렇게 안 겪어보면 만나기 힘겨워요. 공감하기. 맞아요. 근데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악플 하나 가지고 내가 유난을 떨었나? 그것이 기재 오고 보니까 다 보여. 그래서 기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평소에 어지간한 경계에서는 기재해야지 하면서도 흘려버리고 메모만 시작하다가 지나버리곤 하는데 이렇게 큰 경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살자고 기재하게 되고 그런 깊은 물 속에서 보물 캐듯이 이렇게 공부가 남고 깨달음의 선물을 받게 되네요. 가벼운 경계는 메모해서 기재해야지 해놓고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우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재가 되더라고. 아, 이 뭐지? 왜 이렇게 이것이 무겁지?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기재가 돼야. 근데 기재 오고 나면 가벼워져. 그래서 그 깊은 물 속에서 보물을 캔다. 이것이 어것만은 있어지나니 대소용 이치를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월 13일 날 교도 정기훈련 때 나는 권사님이 2부에서 어것만은 있어지나니만 들이대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어것만은 있어지나니를 들이대라. 들이대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들이대는 거. 근데 이 들이대는 거, 정전 원리를 어것만은 있어지나니를 들이대는 거, 이게 법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력이에요. 진짜 법력이 없으면 이거 들이대도 못이요. 어것만은 못 들이대. 그래가지고 그냥 당신은 이제 어것만 원을 들이대고 있어지나니를 신앙해버리니까 일부가 좀 팍팍하고 힘겨웠어도 나는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점심 먹고 2부 또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오고 잘 못 드시면 이거 어찌까 싶어가지고는 걱정이 돼서 막 고기를 드시라고 이러면서 아이고 오후에 허실라면 쉬셔야 되는데 어쩐대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은 경계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것만은 있어지나니 들이대버리니까 당신은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1부, 2부가. 근데 그냥 보타오님은 걱정이 되셔갖고 그냥 그래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당신도 어것만은 있어지나니를 들이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2부에서 우리는 엄청 복 받았고 그러니까요. 전 다 받았어요. 그날 보타원님은 시간 됐는데 권사님이 안 오셔. 그때부터 경계였어. 근데 그거 제대로 그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공부시키려고. 해줬어요. 응. 공부시키려고. 아니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타원님이 막 저기 오시는 거 이걸 보면서 나는 보타원님이 저렇게 위치 놓치고 저렇게 막 분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그냥
보면서 즐거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9시 반이라고 했는데 10시로 착각하고 반이 돼도 안 오시니까 이제 내 대성님한테 나는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진짜 그냥 싫어 막 그러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 왔어요? 아이고 재밌었어 진짜. 많은 교도들이 기다리는데. 네, 교도들만 생각하신 거야. 그렇지. 아유 뭐 오만 생각이 다 있었지 뭐 교도들만 생각했겠어? 이거 뭐야? 네. 어찌됐든 좋았어요. 자, 넘기시고. 마음을 좋게 하는 마음 공부가 아닌 그 사람과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 마음으로 마음을 공부하는 교화단 공부인들과 함께할 상시 공부 자료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좋게 하는 마음 공부, 늘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길 바라는 욕심, 어리석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을 좋게만 해야 된다. 거기에 또 잡힐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권사님 늦게 오시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하는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 마음으로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지. 네. 좋은 마음만 어떻게 나오냐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화단에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을 좋게 해야 되고 좋게 나와야 된다는데 잡혀가지고 안 좋게 나오면 또 그걸 신앙을 못해요. 꼴을 못 봐요. 근데 절대 좋은 마음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별로 마음이 다 나온다니까. 순식간에. 원사님이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공부거리를 만들어 주시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 말이 중요해. 진짜 어떤 마음이 나와도 공부를 삼아야 해요. 좋은 마음만 나오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교화당 공부인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상시 공부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상시에 가서 어떤 마음이 나와도 화연님처럼 집을 지면서 안 짓고 말지 이것 때리치고 말지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 집 짓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미성 정토님께서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일이 12예를 나오게 한다. 일 때문에 12예가 있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 12예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2예가 아니고 일이 12예다. 그거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걸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직방으로 활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12예가 벌어졌구나. 이걸 신앙하고 일처리 하니까 너무 잘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제대로 이번에 써먹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상시에서 제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공부방에서 배웠으면 상시 가서 일만 나면 그냥 들이대야지. 대단하지. 바로 써먹은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는 좋았어. 근데 그냥 집에 가자마자 응용이 안 되네. 이것이 상식 공부가 안 돼. 이게 문제고. 근데 그렇게 응용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돼버려, 상지에서. 그래가지고 또 권사님 말씀 중에 하나 가슴에 와닿던 것은 종법사님께서 상시훈련을 그렇게 강조해 주니까 어느 교무님께서 훈련기관에 계시는 교무님께서 정기훈련을 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사니까 정기훈련도 중요하니까 정기훈련도 강조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상식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시 운동주의 상황이. 그래서 또 한바탕 묵고. 그러면 상시로 공부를 하고 나서 정기 훈련으로 검진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나? 점검 받는. 아니 근데 이제 서로 도움이 되고 되고 바탕이 되니까 상식 공부에 한 것을
정기 훈련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자료로 가지고 그래야 와야 정기 돼요. 공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거를 상시 공부 자료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맞물려 있고 서로 바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문제는 여기서 할 때뿐이고 또 상시가 뭐 안 되고 상시에 가서 안 돼버리고 여기 와서 또 뭐 앉아있고 이것이 따로 국밥이다 그 말이지. 정기 상시가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나와도 그 마음으로 마음을 공부하리라. 마음을 공부하리라.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은 수양하는 것이고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고. 근데 나에게는 정할 때 무선무악, 동할 때 능선능악으로 신앙이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싫은 그 사람한테는 탁 걸리네요. 그 사람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마음이 나오면 저 사람 왜 저러니? 이렇게 바로 비난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발견한 게 소득이지요. 그래 나한테 이렇게 들이댈 때는 그래 내가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어 무슨 무악이야. 그러나 경계에 따라 얼마든지 능히 성화하고 능히 약할 수 있는 이 두 모습이 다 나야. 나한테는 이게 돼. 네. 그런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미운 사람. 네. 그한테는 저 사람도 무슨 무악인데 경계에 따라 악이 나와. 이렇게 신앙이 안 돼. 그래갖고 그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왜 저러지? 바로 비난이 나가. 이게 내가 나한테는 되는데 걸리는 사람 남한테 안 되는 거. 이거를 발견한 거. 이것이 이 사람의 소득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아연님이 며느리가 이제 있어졌는데 아주 착하다 이 말이요. 나한테 착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속지마 무슨 막 능선 능악이요. 나중에 악이 나오면 감당 못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나옵니다. 경계에 따라 악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단정짓지마. 내가 그랬는데 그 단정짓으면 안 돼요 그거. 무슨 막 능선 능악. 산 증인이 여기 있어. 증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에 저 사람 참 얌전해 보이고 이렇게 요조숙녀 같다 이 말이 우리 속담에 그 얌전한 고양이 강아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이걸 원리로 볼 때는 겉보기에는 음으로 이렇게 잘 따듬어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양을 억누른 거예요. 양 기운을 막 발산하고 싶고 막. 네. 그러니까 억눌린 것이 눈이었다가 튀어나오니까 부뚜막을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착한 이미지, 요조숙녀 같은 이미지에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속에 악이 눌러있으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네. 그래서 얌전한 사람 보면 부뚜막 언제 올라갔어요. 양면을 동시에 봐라. 이 말이요. 근데 이쁘게만 보이는 걸 어쩌겠어요. 봐 누가 머리야? 대소인으로만 봐. 아니 대소인으로만. 지금 이쁘지 언제 더 이쁘겠어요. 그렇지. 지금이 최고로 이쁘. 대소인으로만 보면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대소용으로 보는데도 이뻐 보여. 제대로 보네. 제대로. 자 또. 그 사람 포함하기를 주의해서 그 사람과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 나와도 그 마음으로 마음을 공부하리라 하리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나도 그 마음으로 마음을 공부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또 어디 가든 공부하는 대상 과목만 바뀔 뿐 그곳에서 만나는 경계로 공부할 뿐이구나. 공부를 한다고 경계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힘든 것 겪으면서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것일 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경계가 안 생깁니까? 생겨요. 아이고, 공부 중에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별로 경계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갈 공부를 또 하고를 뿐이지 공부한다고 경계가 절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 순조롭게 됩니까? 꼬일 때도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공부하고 마음을 공부하리라 마음을 공부하리라 원리를 들이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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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챙기고만 있는 공부인이 있는 교당은 엄청난 교당이요. 한두 사람만 챙겨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곤타오님도 나도 교당에 두세 사람만 공부해도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동일교당을 부임해서 104년도에 느끼는 분위기하고요. 105년도에 느끼는 분위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느껴요. 느껴요. 정말 느껴요.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리고 아래 13일 날 그 네. 건사님 2의 영상이 소복당에서 끊기고 안 나오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소복당에서 공부한 공무인들이 얼마나 경계겠어요? 제가 산 증인으로 근데 그냥 화면이 안 나와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소리만. 예, 소리만 듣고 소리가 근데 끊겼다 나왔다 근데 저는 이제 막 저를 본 게 아니라 교도님들이 저 상황에서 저기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막 분별을 하니까 나만 불편해하고 있더라고. 근데 교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근데 꼭 이게 안 들려갖고 저기 하신 두 분만 위로 올라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저 훈련을 이렇게 놔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래서 야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공부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직접 봤어요. 본인이 피부로 느꼈대요. 그래갖고 네. 누구 한 사람 시비로 이렇게 네. 낭비하지 않고 맞아요.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놀랬다 울더라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공부하는 자세가. 다른데 공부 안 해갔다. 훈련비 반납해 주라고. 4만원 내놓으라고. 일할 계산해서 20분까지. 그래서 시간 계산. 그래가지고 내가 1층에 내려오니까 이제 한두 분 교도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유 참 경계스럽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공부했지요? 이야. 감동이요. 진짜 진짜 감동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하셨네. 잘 가르치셨네. 그래서 내가 놀래요. 그런 말씀을 하셔? 평소에 왜냐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합니다. 저쩝니다 하고 문답이 없고 말이 없는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표현 안 해도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랬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 우스갯소리 해주면은 우에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는 제 말이 안 들려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래층에서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팍 터졌잖아. 일부에서 보사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이론상 진리가 그렇게 나오지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지요? 그러면 예 대답을 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냥 가만히 앉았어. 이게 제 말이 안 들려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1층에서 예! 자, 또 늘 잘하는 나, 인정받는 나, 훌륭한 나, 존경받는 사람 역할만 하고 싶어 하는구나. 못하고 지적받고 미움받는 나, 나쁜 사람, 욕먹는 사람 역할 진짜 하기 싫고 거부하는구나. 난 내 마음 챙기면서 원래 없는 자리로 돌아오는 공부를 할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건 어떻게 평가하던 그건 정말 내가 어떻게 간섭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몫이구나. 상대의 몫까지 내가 조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구나. 아, 받아들였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을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다양한 모습 중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겪고 나니까 그 한참 이 정전만 공부를 하면서 시비 듣고 비난 듣고 욕 먹고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막 기분 나쁘고 섭섭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만 할 뿐인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가. 그래가지고는 그냥 욕하는 분들 옆에 가면 그냥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기도 싫고 그런 경계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욕먹는 것이 이제 여사람의 재밌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욕을 내가 어떻게 간섭 먹었어. 그럼 그 사람 몫이 이제 대충하에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세월을 지내고 와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야 그 수많은 욕을 먹고도 이렇게 살아남았어. 신기해 죽겠어. 와 진짜 사람은 욕과 비난 속에 지적 속에 이렇게 참 성장하고 큰다는 게 딱 맞구나. 그래갖고 요새는 누가 나를 막 욕을 해요. 그럼 그렇게 웃음이 나오네. 아 그래요? 해요. 그렇게 해봤자 그건 그때 나오는 당신 마음 작용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맷집이 생기셨네요. 진짜 생겼다니까? 힘이 생겨. 그래갖고 누가 이제 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까도 까띠야? 같네. 잘 깠네.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자유로워지더라니까 사람이. 그래서 공부는 허고 볼 일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래도 어느 이제 교당에 어느 분께서 이제 그 13일 공부하러 그 멀리에서 오신 분, 네. 그분 교당께서 주인께서 그렇게 까더라네. 우리 공부를 까고 안 좋아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교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공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 일러주더라고 나한테. 그러길래 내가 모르는데 그 어떻게 안 까졌어. 모르는 게 까는 거예요. 아이고 1년 동안 깔 동안 그것이 그렇게 속에 잠재돼 있다가 이렇게 공부로 터지네. 그분이 안 까서 봐. 공부만 안 난다고. 맞아. 왜? 근데 까니까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왔잖아요. 궁금하고. 그렇게 깠었는데 뭔가. 그래가지고 엄청 공부하고 감동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감사의 일이네. 까주어서. 13일 날.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주 감동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현관에서 헤어지면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팟빵을 들어보니 공부인이 뭐 일기 발표를 하고 나면 감동입니다. 글들이야 이걸 들어보니까 감동입니다. 들어보니까 그 단어 두 속에 받아들입니다. 공감합니다.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뜻이 다 들어있는 것 같더래야. 감동 단어 두 속에. 야,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걸 이제 팟빵을 들으면서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직장에 이제 선생님들이 원장이시니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이 속에서는 뭐 안 그럴 망정 입으로라도 어느 선생님이 이제 원장님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말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감동입니다. 이 두 마디를 해갖고 그냥 확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이 꼬마치들이 와서 원장님 뭐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원장님께 이제 일러주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랬어 감동이야. 아이고 감동이야. 그래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이네. 아니 진짜. 그러네요. 저는 지금 모터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제가 또 감동이네요. 감동이네 진짜. 그래갖고 그냥 서로 둘이 감동 두 마디 갖고 감동하다 갔다는 게 감동이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공부 인연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거리에 상관없이 인연이 되는구나. 이게 멀리서 오는 거 봐. 자, 또 유무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대소유무, 직무무유의 조화 그 전체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지
원래 내 모습, 나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닌데 난 좋은 사람인데 오해고 무한이라고 억울해할 것도 아니고 원래 없건만은 정할 때 무선무아 나는 원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분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동할 때 능선능아 경계를 따라 능히 존경받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고 경계를 따라 능히 미움받는 나쁜 사람으로 비난받을 때도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소유무 중에 자꾸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싶고 있는 것이 힘겨울 때는 자꾸 억건만원으로 치우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억건만원이 안 되면 더 짜증나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묘이네 이렇게 안 하고 없애려고 하다가 이제 더 막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에 또 빠지고 속아가지고 더 잡혀가지고 더 힘겨워지고 그래서 유무 중 어느 한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자리 있는 자리 변하는 자리 대소유무 진공자리 묘유자리 조화자리 진공 묘유 조화가 단어만 틀리지 진공이 대 묘유가 소 조화가 유무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지 이걸 깨쳤어 이 사람은. 어느 한쪽이 아니요.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다. 그리고 참 나도 이제 이게 소리가 크고 겉보기에는 터프하고 막 강하게 보이고 액션이 세고 이러니까 나를 아주 강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더라고. 그래갖고는 그 부교무가 오면 아주 괴롭힐 교무로 보더라고 나를. 아유 뭐 불타오는 성격이 강해가지고 부교무 만만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교무를 아주 괴롭힐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뭐 듣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뭐 내가 뭐 뭐라고 괴롭히고 공부하면 되지. 이제 속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옛날 같아봐.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보기에는 강해도 그래도 나 부드러운 여자예요.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연약하답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살아봤어? 그렇지 살아봤어. 살아보지도 않고 내가 괴롭힐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어딨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 공부만 할 뿐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전화를 내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양반이 있건 없건 제가요 좀 터프하고 액션이 세다 보니까 나를 강하고 아주 나쁘게 보더구만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가만히 그 말을 해놓고 끝냈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사람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수도 없이 이미지 관리가 돼 있다.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공부인도 그래요. 끝까지 나 나쁜 사람 아니라고. 악플로 비난 받을 때도 나 좋은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 억울하다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악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 억울해서 못 견디잖아요. 맞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빨리 근데 원래는 없어. 맞아. 경계 따라 다 내 모습이에요. 어느 때는 강하고 어느 때는 약하고. 그래가지고는 내가요 한때는 참 힘이 셌어요. 그래갖고 장롱도요 한 칸짜리는 혼자 들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줄만 알고는 변하는 건데 인간 그리고 한때는 강해도 쇠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처럼 강한지 알고 장롱을 그냥 한쪽을 확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버렸어. 그 얘기를 후배 교무님한테 했더니 보타원님 제발 연약하다고 좀 하세요. 왜 강한 척 하시면서 혼자 들어가지고 허리를 삐끗하고 그렇게 연약을 거부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나한테 충고를 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참 경계에 따라 연약하지. 근데 그렇게 모르고 강한 척만 하다 허리 삐끗했네.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한테 뭔 말만 하면 나 연약이요. 그러면서 그 후배 교무 있을 때도 그
그 양반이 나한테 막 뭐라고 그길래 알다시피 나 연하죠.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지 마. 그때 막 웃더라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경계 따라 다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경계 따라. 자, 또 읽어보시오. 경계를 따라라는 게 시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동시대에 같은 인물도 자기 성향에 따라, 인연에 따라 지지자, 찬양자도 있는 거고 비난자, 공격자도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 양반 자료를 보면서 그 따라, 경계를 따라라는 거, 이것이 따라 두 글자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지는 것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거예요. 따라. 그 남아연 씨, 나 따라와. 그러잖아요.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 닮고 싶어요. 경계를 따라. 그래서 따라라는 게 시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따라.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 따라. 그러면 내가 덕이님 따라 다르게 나오고 남아연님 따라 다르게 나오고 김동원님 따라 다르게 나오지. 어떻게 이게 똑같이 나오냐고. 따라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성욱정토님 따라 말이 따라 나와. 그래. 보사님을 보면 또 보사님 따라 또 나오고. 그게 다 진리지. 따라.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인물도 자기 성향 따라. 그잖아요? 그 인연 따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성향 따라, 지지자, 찬양자 둘 다가 다 있어. 비난자, 공격자 둘 다가 다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찬양해 주기만을 바라고 칭찬해 주기만을 바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칭찬을 내 앞에서 하는 사람 그 속에도 비난이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 뒤에 가서는 그 사람 뒷담을 해놓고는 그 사람 앞에 가면 또 말을 가만히서 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나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네. 자, 장사님도 정전마음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온통 그렇게 겪어오셨고 역사에서 지금 진보의 길을 가는 많은 분들도 온통 그렇게 겪어오셨고 겪고 계시는구나. 이 문구가 생각난다. 그리고 이게 나만 그렇게 공부하면서 수많은 시비 비난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겪어온 게 아니었고 장사님도 똑같아요. 대산 종사님도 조실에 계시면서 지지자, 찬성자, 공격자, 비난자 다 겪으셨어요. 다 똑같아. 그 시대 인물. 진보, 보수들 다 겪습니다, 이거. 지지자, 찬성자. 그러잖아요? 자, 문구 한번 읽어보시오. 새로운 진실은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다음에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나중에는 마치 처음부터 자망했던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쇼펜하우어가 한 말인데 이 공부가 처음에는 조롱당했어요. 정전마음 공부가. 두 번째는 격렬한 반대. 이거요. 한번 학술 토론을 하고 상처를 학술 토론 교수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말빨이 떨어지잖아요. 토론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학술 토론에서 엄청나게 까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격렬한 반대. 그래가지고는 알게 모르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는 안 하고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토론을 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픔을, 이 억울함을.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하소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 할 데가 없네. 저기 장사님 외에는 다른 데 했다가는 이건 또 오해를 하니까.
토론에서 졌다는 사실에 져가지고는 이제 오픈이 돼서 그래갖고 이제 장사님께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죽어버려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버려야겠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장사님은 아시잖아. 그런 것이다 그것이. 탕수를 오는 놈들이 뭐 안다냐? 그것이 격렬한 반대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자, 자명한 사실처럼 인자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교단의 현안 문제를 오늘 교정 지도를 받으면서 얘기하면서도 옛날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때 같으면 설교 위주 교화 방향에서 문학감정 해오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 교화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당 내왕시 중상 6조에서요. 6조 했는데 한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저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또 그리 가야 된다는 걸 다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 그래서 이 순서가 협회 나오면서 하신 말씀인데 나 그 양반 얼굴도 못 봤지만은 참이 맞는 말씀이죠. 깨달음을 주는 말씀. 자, 또 일기를 기재하다 보니 같은 상황에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성향, 인연, 경계를 따라 평가가 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만나게 되었구나. 아, 마음이 어딘지 훅 트이는 느낌이다. 봐봐, 어떤 상황에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성향 따라, 인연, 경계 따라 평가가 다 능히 달라지잖아요. 이 깨달음만 얻고 나도 속이 그냥 이런 거였구나. 속이 터져버려, 속이. 속이 그냥 확 이치로 터져버려,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소유무 이치가 속에 딱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은 툭 터져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저기를 해도 막 신앙은 그거는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만 들어도 힘이 됩니까? 그래갖고 공부인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힘이 훅 들어오고 그런다니까 실제로. 자, 또 책은 읽지 않았지만 미움받을 용기라는 베스트셀러 책 제목도 생각나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평가에 확 올라가고 확 쪼그라들지 말고, 아니 원래 없건만은 찬반 평가 경계를 따라 확 올라가는 공부, 확 쪼그라드는 공부를 하면서 평가의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거구나. 그래, 나쁜 평가가 나오면 확 쪼그라들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확 올라가고 이 두 마음을 공부해서 결국은 평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이 쪼그라들고 올라가는데 놀아나지 말자 이 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평가에 자유로워지더라고. 어떤 평가를 해도 그건 지 평가지. 지 마음속에서 나온 지 생각으로 나오는 평가일 뿐이지 내가 왜 거기에 자지우지돼. 대소유무가 알아서 올 거를 휴 이렇게 자유로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의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해가면서 나의 소신, 철학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더 꾸준히 공부하고 나의 미숙함, 서툰 모습들이 더 깊이 있게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사람들 수준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대충 하지 말고 마음 챙기고 챙겨서 소통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가 뭐냐, 우리 공부인들의 열매는 끝까지 대소유무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바연님도 지금 집을 짓다 보면은 12예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 수준이 안 되니까 집 짓는 거 여기서 포기하자. 그리고 나 안 지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또 챙기고 대소유무 이치로 공부하고 쉽지 않지만 해서
또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또 공유하고 그러면서 지어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수준이 안 되니까 포기하자, 끝내버리자. 상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그러나 그 마음을 또 챙기고 또 대소유무이치로 보면서 또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만나지는 때가 있더라. 그 말. 그러니까 이치를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억지 소리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좀 이상하고 밉더라고. 그 마음을 공부나 할 일 있지 왜 저렇게 억지를 부려 이 마음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또 대소유무이치요 내가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억지 부린 사람 오늘 오네 이렇게 안 보고 네. 아이고 대소유무이치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랬냐고 대소유무이치로 챙겨갖고 아이고 반갑다고 소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이고 반갑다고 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포기 뭐 상대가 아니야. 못 알아들어 뭐 말을 해도 그냥 제껴 이게 아니더라니까. 또 챙기고 또 챙기고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불통도 물론 진리지만은 대소유무이치를 들이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도 억지 부린다 그 있었어요 그 인물이. 근데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예,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이치로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교당에서도 내가 좀 그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저 앞에 걸어오면은 이치를 챙겨야지 이거보다는 상대 안 오고 얼른 숨어야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마음을 안 놓치고 대소유무이치가 보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 말을 걸어주면 거기서 또 적공이 되더라고. 그걸 이치르다가 보면은 다음에 그 똑같은 상황이 돼도 그 마음이 안 올라오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 저기 마음으로 하면은 봤을 때는 또 올라와.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나와. 네. 그래갖고 그걸로 꼬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교당을 무겁게 하고 걸리게 하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게 하고 그런 요인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교당이 돼야 된다. 또 내가 좋아서, 내가 배우고 싶어서, 내가 더 알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속보 있었구나. 휴. 또 이렇게 마을 공부 덕분에 일기기재 덕분에 한 곱이 넘기고 가는구나. 일기기재로 고비고비 넘어가요. 진짜. 고비고비. 또 건성건성 공부하며 지내다가 이렇게 큰 경계 한번 만나서 괴로워야 또 이렇게 붙잡고 앉아 기재하고 깨달음을 얻는구나.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 원리로 보면 진짜 괴로움 때문에 한 곱이 넘기면서 큰 힘을 얻어가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질리긴 하지만은 고통이 왔을 때 100%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통이 그게 달할 때까지 느껴보는 거 이거 안 쉽죠. 강의하다가 한번 뒤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보겠다는 거 안 쉽죠. 그러나 진짜 해보면 또 한 곱이 넘기면서 깨달음이 얻어지면서 엄청나게 내가 성숙했구나 그걸 알아요. 자, 또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사를 알게 하며 시비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여기서 취사의 능력이 대소유무를 취하고 시비에 내가 자행자제하는 것을 버리는 거 이 능력이 일기기재에서 엄청나게 얻어져요. 또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일기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재시키는 뜻을 밝히시면서 기재시켜주시는 대종사님, 내가 기재하지 않아도 기재의 힘을 보여주시는 교화단 공부인들에게 세상 감사해진다. 대종사님, 어떻게 심신작용 처리권의 뜻을 이렇게 밝히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풍대물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나이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심신작용 처리권 일기 기재법 없었으면 제가 어찌 되었을까요? 막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보면 좀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정전을 들고 그러고 앉았어요.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기법을 또 교화당 공부인들이 기재해가지고 또 발표하는 거 봐요. 들으면 진짜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감동 없는 일기가 있던가요? 근데 이제 우리 보사님께서 보타원님은 뭐 법도 없고만 뭐 감동이라겠어. 그런 거는 딱딱 좀 정리를 하고 잘라서 그 법을 들이대고 원리를 들이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뭐 그것이 감동이냐고. 에?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처음 시작한 게 그게 100%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알겠다는 거예요. 감동이네. 자 또 건산 김관진 교무님께서 동일이교단 교도 정기훈련 강의에서 억건만은 있어지나니만 들이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들이대는 힘이 곧 법력이라는 것이 알아집니다. 들이대는 힘이 아니면 수행의 간절함 때문에 그릇된 수행의 결과로 기체한 동지를 부러워했다는 말씀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들이대 정정만 들이대 원리만 들이대 대소유무 이치만 들이대 버려요. 그러면 공부 끝이요. 것만은 있어지나니 이거 들이대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을 당신은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대짜리 소짜리 대소유무 이치 들이대가지고 다 해결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대소유무 이치만 딱 챙기면 돼버리고 이치만 들이대면 끝나버려요. 그래갖고 상대에 대한 분별 주착이 싹 이치로 와해버려요. 그러면서 혼자 이제 뭐 주방으로 갔다 여거를 걸어갔다 내 방으로 들어갔다 오면서 이치면 끝나는구만 이치면 끝나는구만 이 말을 내가 수도 없이 중얼거려요. 속으로. 맛있네요. 아 이치밖에 없네. 아 진짜네. 이치 들이댄 게 다 끝나네. 막 이러고 속으로 그러면서 댕긴단 게. 근데 남들은 안 듣게 오지. 왜냐하면 이 미쳤다고 그렇게 보니까. 혼자 그래 혼자.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 열반하셨을 때도 그 상을 치르면서 수많은 마음들이 올라왔는데 이치 들이대니까 다 끝나버려. 그래서 어머니 열반상에서도 내가 이치가 다네 이치가 다네 이치면 다 끝나네 이러고 있더라고. 이치. 또 선이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흡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인 줄 모르고 오랜 시간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선인 줄 알았는데 선이 곧 마음을 공부하는 것인 줄 알게 되고 선이 곧 이치의 대소음을 공부하는 것인 줄 알게 되었는데 참회문에서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무명업장은 공부심을 들이대면 더욱 물에 얼음 녹듯 하겠구나. 참회가 공부심이고 무명이 분별성, 주착심, 일상수행의 율법 9조목이 각각의 경계 따라 가장 원만한 자성의 해광이구나. 경계마다 공부심이 챙기는 것이 공부심으로 그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자성의 해광이구나 하고 든든해집니다. 자성의 해광이라고 하면 전설 속의 인물들만 소유한 어떤 능력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대산법어 괴상편 37장 말씀에 대종사께서 내 법이 정법이라면 지금 사람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천년 만년 뒤에라도 이 법을 정법으로 아는 한 사람이 나오면 된다 하셨나니 그대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이 되는데 노력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이 이제 하면 이제 오랜 시간 입정을 하고 좌선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2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버티기를 하면서 허리를 세우고 꼿꼿하게 이 시간 때우는 거 이게 선이 아니라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걸 일기기재에서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부심이 선이다 그 말이고 그 좌선의 공덕에도 10가지 공덕 중에 좌선을 하면 자성의 행왕이 나타난다 그 단어가 있는데 자성의 행왕이라는 것이 공부심만 챙기면 나타나버려요. 그 말이다 그 말이야. 자 또 그리고 이제 그 진짜로 그 내 법이 정법이라면 이 법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이 회상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 법문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데 진짜 지금 뭐 이 법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나요? 우리 회상에? 우리 공부방 식구들이 이 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걱정입니까? 사람 없어서?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이제 오늘도 교정지도 받으면서 고령화가 돼가지고 30, 40대가 없어서 걱정이고 이제 그들을 끌어들일 어떤 방법을 취해야 교화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야 든든하고 문제지 내가. 자 또 마지막 좌선의 공덕 10가지 중에서 8번째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이론상의 진리를 대수무이치로 해결하여 알아간다는 공부심이 즉 자성해광인 줄을 공부인들이 아니시면 이 우주에 어느 누가 기쁨이나 해줄 소리가. 공부심이 자성의 해광이다. 이거를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 말이 되겠죠? 네. 자 1부 공부 마치고 10분 쉬었다 2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칠은 논을 갈아 모르신는다. 황금빛 가을을 생각하면서 잡초를 뽑아내고 흙을 고르고 땀방울로 생명을 심는다. 거칠은 마음 갈아 참마음 심는다. 황금빛 내일을 생각하면서 방심과 잡념들을 없애버리고 둥근 마음 참마음 심는다.